남북 3축이 지나가는 라인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잡혔더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오늘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땅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개발이 가능한 땅에다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왕 투자하는 거 개발이 가능한 땅에다가 묻어놔야지, 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땅에다 묻어놓으면 나중에 낭패 볼 수가 있다. 주변에 전철 역세권, IC 이런 개발 호재가 뜬다 하더라도 개발되지 않는 땅은 개발되지 않는 땅으로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땅을 선점할 때 개발 가능한 땅을 봐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개발 가능한 땅을 볼 때 뭘로 보냐? 용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여러분들 혹시 강의 다 보셨나요?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용도 지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한마디로 도시지역은 도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지역은 도시가 될 땅이잖아요. 이미 도시가 되어 있거나 앞으로 도시가 될 땅들을 지정을 해놓은 게 도시지역이죠. 그럼 비도시지역은 뭐야? 도시지역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의 반대예요. 근데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의 반지역인데 또 한편으로는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로.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인데 비도시지역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관리지역 있고 그다음에 농림지역 있고 자연환경지역 있죠? 이 세 가지 용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세 가지 용도가 있는데 지방에 가보면 도시지역 땅이 아닌데도 아파트가 올라가 있고 막 건물이 올라가 있고 공장들이 지어져 있고 한 땅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 땅은 어디냐? 비도시적 중에서 바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건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지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도시적 중에서 가장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은 뭘까요? 계획관리지역이죠? 맞죠? 자, 지방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에 있는 땅보다도 더 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면 지방에 어떻습니까? 전답 가지고 있는 데다가 땅을 2층, 3층 지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을 어떻습니까? 바닥에다가 얼마나 많이 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건폐율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보니까 이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 지역에 있는 땅은 무조건 건폐율이 다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땅이 100평이 있는데 100평이 있으면은 바닥 면적을 얼마를 깐다? 바닥 면적 20평밖에 못 깔아요. 내 땅을 쓸 수 있는 게 20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계획관리지역만 40%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0평 있으면 얼마를 깔 수가 있다? 40평을 깔 수 있다. 내 바닥 면적 중에서 40평. 그러니까 내 땅을 활용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 계획관리지역에 공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에 건폐율이 좋으니까 어떻습니까? 적은 땅을 구매하더라도 거기에 어떻습니까? 40% 적용을 해서 공장들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 쪽에 공장들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고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이런 계획관리지역에 많이 들어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발 가치가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과 연계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들은 향후에 주변에 개발 바람이 불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가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 사례들을 한번 보자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자, 개발자 한번 그 계획관리지역의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사례 새만금 배후지역의 토지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있다 했죠? 근데 관리지역 중에서도 세분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걸 통틀어서 그냥 관리지역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게 생겼죠? 옛날에는 이 용도가 5개가 있었어요. 뭐냐면 도시지역이 있었고 준도시가 있었고 준농림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관리지역으로 통합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통합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세분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탄생이 된 게 계획관리지역이 탄생이 됐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옛날로 따지면 준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준도시 지역은 뭐냐면 의미는 도시 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알겠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가 계획관리지역을 이제 찍어 놓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건폐율 연병주 있잖아요. 이 건폐율은 뭐냐면 대지 내 땅이 있는데 100평 중에서 건축 면적, 바닥 면적인데 바닥 면적을 40%를 깐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40%가 나오죠? 이것처럼 건폐율, 즉 땅 바닥 면적, 내가 쓸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바닥에 깔 수 있는 면적을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바로 계획관리적은 40%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여기 40%라고 돼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도시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밑에 요 관리지역부터 이건 농림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20%예요. 20%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계획관리지역만 뭐예요? 40%라는 얘기예요. 40%. 그러니까 유독 도시지역,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40%인 계획관리지역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자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개발되냐? 계획관리지역은 자 계획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건폐율이 용적률이 이겁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 상업지의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비도시지역 중 개발 행위가 가능한 범위가 되는 땅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땅은 비도시지역 중 지구 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는 것은 비도시지역 중에서 단위를 설정을 해서 여기에 신도시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 단위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분들이.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가 지금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죠. 옛날에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 이번에 그 삼성에 들어갔던 데잖아요. 삼성에서 여기 대거 투자를 하게 됐는데 여기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다 했던 땅이에요. 여기 지금 요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나온 땅들. 이게 다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을 이렇게 지구 단위로 설정을 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개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서 뭐 아파트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자, 지금 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계획관리 지역이 뭐로 바뀌었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 거죠. 자, 또 볼까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평택에 보면은 화양 도시개발구역인데 지금 많은 부동산 회사에서 여기 많이 했어요. 화양 도시개발구역.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니까 화양 도시개발 지역을 보니까 여기가 다 어때요? 다 계획관리 지역 땅이에요. 계획관리 지역 땅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화양 택지지구로. 그래서 바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평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로 만드냐면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구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어떤 거 일부는 상업지로도 바뀐 게 있고 어떤 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도 바뀌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평택에 포승지구 있는데 이 포승지구 있잖아요. 포승지구에 보면은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죠. 다. 예? 여기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포승지구. 평택항 있잖아요. 그럼 평택항에 뭐가 들어가냐? 아파트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이게 계획관리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간 사례들이에요. 계획관리 지역에 아파트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 그죠? 아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간 지역.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거는 당진이거든요. 당진 수청지구 1, 2지구 도시개발구역인데 어디냐면 당진이 이제 시내예요. 시내고 여기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뭐예요? 이 도시지역하고 딱 붙어있는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연계해서 추가로 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이것도 계획관리지역 어떻게 개발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상업지역도 나오고 어떻습니까? 학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이분들이. 도시가 확장성이 있으니까 계획관리지역을 위주로 해서 도시를 개발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아산시 아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아산시 아산 테크노밸리인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아파트. 멋지죠? 그죠? 지금. 이렇게 아산 테크노밸리의 계획관리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냐?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농도가.
또 어떤 지역은 지금 바뀐 거, 지금 테크노밸리 바뀐 사례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그냥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있잖아요. 여기 계획관리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이 지역에다 이렇게 주거지를 만들기도 해요.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인근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방금 전에 들어선 데가 뭐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상권들도 들어와요. 어디냐면 도로, 이렇게 도로가 있죠? 계획관리 지역들은 이런 상권들도 구축이 됩니다. 이분들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방금 전에 그 상권들 올라가는 계획관리 지역, 그죠? 계획관리 지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당시 송화급일 때 계획관리, 여기 다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이 다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는 모습들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점점점 형성이 되면 도시가 개발이 되고 계획관리 지역 위주로 해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 지구 단위로 개발되거나 그 자체적으로도 개발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 장진시 송산면의 유곡리 일대인데 여기가 원래는 계획관리 지역이었었어요. 뭔지 알겠죠? 계획관리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뀐 거야. 이런 부분들. 어디 계획관리 위주로 바뀌더라는 얘기야. 도시지역과 인접해 있는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모습이 바뀐 거예요. 자, 이런 뭐 이거는 있었던 얘기인데. 자, 그러면 다 볼까요? 지금. 아이고.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봅시다. 네이버 지도. 자, 우리가 지금 뭐 어디를 새만금을 하잖아요. 새만금을 하는데 여기 새만금이죠. 한번 여기 지적도를 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핵심 중에서 이 뭐가 중요하냐면 남북 삼축도로 있죠. 남북 삼축도로가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정선이에요. 이게 거의 예정선대로 거의 따라갑니다. 시적으로 따라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이고 그런데 보니까 희한하게 여기가 이렇게 계획관리적으로 잡혀있네. 도시적하고 딱 붙어가지고 보이세요? 여기는 농림지역이잖아요. 그죠? 농림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여진 데가 계획관리지역인데 이 계획관리지역을 보니까 잘 보니까 이 도로가 남북 삼축이 지나가는 라인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잡혔더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남북 삼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지죠. 거기다 더욱이 도시적하고 또 인접해 있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남북 이축과 동서 이축과 다 연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김제하고 군산으로 연결되는데 이 땅은 각 지자체의 어떻습니까? 배후 도시하고 다 연결시켜주는 이 도로가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량이 상당히 많고 교통량이 가장 많이 있을 지역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인구 유입량이 가장 많은, 제가 보기에는 동서 1, 2, 3축, 남북 1, 2, 3축 중에서 인구의 이동량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 도로는 바로 이 남북 3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북 3축 도로가 엄청 핵심 도로가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 이 도로를 따라서 엄청난 물자들, 돈과 사람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남북 3축을 따라서 당연히 이렇게 잡혀져 있는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딱 붙어있는 이렇게 계획관리지역들은 들어가도 뭔가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내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입지를 봐야 돼요. 입지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입지를 보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은 더욱이 그 자체로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남북 3축이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더욱더 좋아지고 3축이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 여기 크게 잡혀져 있는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대단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삼성 또는 LG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포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번에 대부분 보면 이번에도 보면은 저기 이번에 그 제2경부고속도로 그 밑에 그 이번에 SK 들어간 데 있잖아요. SK 들어가는데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도로가 뚫리니까 그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도로가 뚫리니까 계획관리적 위주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 도시적보다는 계획관리적이 좀 더 저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 작업하니까 이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이 중에서 보니까 가장 핵심 도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땅이 있어요. 자 이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도로가 뭐냐면 이 도로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 이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가장 핵심 도로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예요. 2차선 도로, 핵심 도로. 근데 이 도로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관리적 중에서 가장 어떻습니까? 핵심 도로에 붙어 있는 가장 좋은 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계획관리적이 오히려 뭐 현재 도시적 내 자연녹지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가치가 상당히 많이 발휘를 해요. 어떤 거는 주거적보다도 위치에 따라서는 비싼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 본동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지금 불이 붙는 게 이쪽에서 불이 붙다가 지금 불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현재. 알겠어요? 땅값이 이쪽으로 번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흐름이 있어서 움직여지는데 지금 땅 가격이 이쪽에 땅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쪽 옆으로 가는 겁니다. 옆으로 가서 어떻습니까? 개발 가치가 있는 땅 위주로 해서 수요자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지금 급등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오르지 않은 선상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딱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잡으려면. 알겠어요?